파트너라고 한다면 나의 파트너겠죠. 이 파트너의 스폰서는 저일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당신도 할 수 있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제3자가 할 수 있다면, 그게 복제가 된다면 이 비즈니스는 정말 어, 완벽한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냐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벌 수 있는 수익 창출. 마치 내가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처럼 내가 은행에 예금이 있어서 그 예금에서 들어오는 이자처럼 내가 연금이 있어서 그 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처럼 꾸준하게 매달 매달 내가 죽을 때까지 혹은 죽고 나서도 나의 자식에게까지 상속될 수 있는 그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포도처럼 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처럼 저 맨 위에부터 말단까지 아주 영양분이 풍부하게 공급되어 있는 저 굉장히 싱그러운 포도송이처럼 한 알 한 알이 이렇게 맺혀 있죠. 이렇게 나처럼 복제되어 가는 내 파트너들이 양성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5년 후, 10년 후 이런 제가 앞서서 얘기해 드렸던 그런 소득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소득이 50이던 100이던 500이던 1000이던 뭐 5000이던 억이던 그 이상이던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소득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비전을 보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포도송이를 만들려면요. 일단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셀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셀. 셀이라는 단어가 영어인데요. 한국어로 제가 좀 번역하자면 세포, 아주 작은 단위를 얘기합니다. 리더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떠세요? 리더. 되게 멀고 크고 나와는 좀 거리가 멀고 내가 굉장히 오랜 시간 후에나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지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업을 시작했을 때 리더. 리더라는 사람 나랑 좀 안 어울리는데? 저 리더라는 자리에 내가 오르려면 내가 굉장히 나이가 먹어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모두가 리더가 돼본 적이 별로 없고, 리더라는 것이 되기 위해 훈련한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저 리더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선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셀 리더부터 출발합니다. 아주 작은 단위의 리더. 세포 단위의 리더. 이 셀 리더라고 한다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나에게 제품을 주문하는 소비자가 단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난 리더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비즈니스를 배워나가고 함께하고 있는 단 한 명의 파트너 혹은 예비 파트너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셀 리더예요. 그렇게 아주 작은 단위부터 리더는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셀 리더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갖춰야 될 역할과 역량을 갖추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테크닉이 있어야 됩니다. 테크닉. 그럼 비즈니스의 테크닉은 뭐냐? 바로 데몬스트레이션과 STP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다루고 있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나의 제품, 내가 유통하는 나의 제품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 능력, 제품과 사업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갖추는 게 셀 리더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생겨난 나의 소비자 혹은 나의 파트너를 나의 리더, 나보다 경험이 훨씬 더 많은 나의 리더와 내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 나의 리더와 나의 파트너 혹은 나의 소비자를 내가 얼만큼 중간에서 잘 연결하는가. 이게 셀 리더의 두 번째 역량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직업의식입니다. 직업의식. 이건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요. 내가 이 뉴스킨이라는 직업으로 내 스스로를 먹여 살리겠다라고 내가 다짐하는 겁니다. 뭐 나를 먹여 살리는 돈이 월 얼마인지는 다 너무 다르겠죠.
하지만 내가 뉴스킨으로 버는 내 소득으로 내가 무엇을 하던 나의 생계와 생활과 나 스스로를 독립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노력과 마음으로 내가 이 비즈니스를 대하겠다. 이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는 셀 리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셀 리더는 셀로 출발하지만 조직의 리더가 되고 그룹의 리더가 되고 그리고 큰 라인의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갖추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비즈니스 테크닉.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이 없죠? 저도 1년 차 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일을 어떻게 테크닉과 방법과 기술을 내가 익혀야 하는가 굉장히 막연했어요. 사실 경험이 많이 없으면 경험이 많은 분들에 비해 굉장히 전문가처럼 보일 수도 없고요. 그리고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 비해 저는 어때요? 굉장히 쭈구리가 되죠. 쉽게 얘기해서 나의 스폰서와 협업을 하면 내 스폰서는 막 루미스파도 빼독도 티알미도 갈바닉도 정말 기깔나게 설명을 잘 하시는데 나는 잘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늘 이런 강의를 들을 때마다 강사님들이 부러웠어요. 저 강사님은 5년 차라서 저렇게 설명을 잘 하시는구나. 저 강사님은 벌써 이 사업을 하신 지가 3년이 넘어서 이렇게 이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과 제품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 잘 하시는구나. 와, 나는 아직도 너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것도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서투르죠. 하지만 서투른 우리한테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정입니다. 그 열정에서 나오는 퍼붓기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설명한 한 20분 정도의 루미스파 설명이 잘 설명했는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몰라요. 하지만 너무 좋다라는 걸 내 마음으로, 내 온 몸으로 내가 이야기했다면 여러분들은 퍼붓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영혼과 마음과 온 정성과 진정성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루미스파를, 내가 알고 있는 이 빼독을, 내가 알고 있는 갈바닉을 180도를 퍼붓기 했다면 그 다음은 뭐냐? 클로징입니다. 클로징. 이 클로징이라는 건 뭔가요? 영어지만 해석해 보자면 끝낸다, 마무리한다 이런 뜻이죠. 이 클로징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이런 멘트예요. 이렇게 좋은 거니까 같이 쓰자. 같이 먹어보자. 같이 해보자. 결제하자. 사보자. 써보자. 이런 멘트를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스폰서처럼 전문적인 설명을 할 수 없어도 내가 내 스폰서처럼 경험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나의 제품을 유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열정이 전달되는 데몬스트레이션과 STP.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처음에 이 뉴스킨을 전달받았을 때 데몬스트레이션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 데몬스트레이션이 그냥 A부터 Z까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데서 끝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10년 차 사업가라 할지라도 결과가 안 납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새내기라 할지라도 열정이 포함되어 있는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어떠냐와는 상관없이 분명히 소비자가 생기고 AR가 걸리고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클로징이 될 거예요. STP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비즈니스, 아직 경험은 없지만 내가 이 비즈니스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결정한 이유, 그리고 내가 이 사업으로 살고 싶은 삶, 그리고 내가 꿈꾸는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업 설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열정이에요. 나의 열정, 온도, 뜨거움, 진정성. 이런 모든 코드가 뭐와 연결되냐면 감성, 감정과 연결이 되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요. 난 설명 잘 못해. 나는 말을 잘 못해. 나는 누군가한테 표현을 잘 못해. 전달을 잘 못해.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난 잘 못 팔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잘 팔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나시는 분들,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가 전달된다?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열정, 온도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진정성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소비자를 만들 수 있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ARO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LOI를 넣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시예요. 결정적으로 이건 클로징과 맞닿아 있겠죠. 열정이 전달되는 데몬스트레이션과 STP를 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사세요. 그러니까 같이 써요. 그러니까 같이 가요. 그러니까 언니 같이 해요. 같이 알아봐요. 이런 결정적 멘트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2시간 동안 막 갈바닉을 열심히 해서 얼굴을 막 짝짝이를 만들어놨어요. 루미스파, 부스트, 갈바닉 이 디바이스 3개만 그냥 순차적으로 돌려도 얼굴은 그냥 이그러지죠. 그럼 누구나 사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사세요. 카드 주세요. 결제하세요. 오늘 하세요. 이번 달에 하세요. 같이 해요. 같이 써요. 같이 가요. 같이 알아봐요. 이런 결정적 멘트를 하지 않으면 클로징은 되지 않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비자도 사업자도 회원도 예파도 만들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열정이 전달되는 진정성 있는 데몬스트레이션과 STP 이후에 사세요, 같이 해요, 같이 가요, 같이 알아봐요 라고 하는 단언, 직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두 번째 테크닉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력 아이템이 있는가예요. 저희 제품이 몇 개가 있는지 사실 저도 몰라요. 세보질 않아서. 진짜 많은 제품들이 너무 좋은 제품들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베닉스 빼고 다 먹어보고 써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한테 그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냐? 저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뭔가 이런 게 있어요. 버튼을 딱 누르면 기계가 이야기하듯이 혹은 버튼을 딱 누르면 커피 머신이 커피를 딱 뽑아내듯이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보면 그냥 그 순간 자다가도 일어나서 혹은 자는 중간에도 꿈결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 멘트들이 있어요. 그게 몇 개 아이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갈바닉, 루미스파, 그 다음 빼독, 티알미 이러한 손가락이 꼽아요. 10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10년을 했지만 저 역시도 10개가 안 되는 5개쯤 될까요? 그 정도 누군가에게 커피 머신이 커피를 딱 뽑아내듯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력 아이템이 있어요. 이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임상에서 시작이 되겠죠. 예를 들어 나의 임상이 빼독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빼독을 누군가를 앉혀놓고 설명해도 정말 완벽하게 사고 싶게 쓰고 싶게 결제하고 싶게 지금 당장 하고 싶게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그거 한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들 돈 벌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아이템이 유스스펜이었다 라고 한다면 유스스펜 하나만큼은 누구를 앉혀놔도 나는 먹일 수 있다. 그게 나한테는 아이용품 점검얼즈다. 난 점검얼즈 하나만큼은 어떤 사람을 앉혀놔도 다 먹일 수 있다. 난 갈바닉 하나만큼은 누구한테 설명하고 누구한테 얘기해도 다 쓰게 할 수 있다. 이런 주력 아이템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이 주력 아이템을 장착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출발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비즈니스 테크닉이란 이 세 가지입니다.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열정, 진정성, 마음 이것이 전달되는 데몬스트레이션과 지금 내가 이 비즈니스를 결정한 이유, 하고 있는 이유, 선택한 이유, 내가 이걸로 꿈꾸는 미래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는 아주 솔직 담백한 STP 이게 나한테 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같이 써요. 그러니까 같이 해요. 같이 가요. 같이 가봐요. 같이 알아봐요. 라고 하는 클로징 멘트.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는 주력 아이템. 이 세 가지를 장착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 비즈니스 테크닉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생긴 나의 소비자, 파트너, 예비 파트너, 가망 사업자, 가망 소비자들을 여러분들 혼자 다 담으려고 하시면 역부족이에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의 리더와 나의 그룹과 나의 시스템과 이런 나의 여러 가지 넛지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맨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그 싱싱한 포도송이처럼 많은 파트너들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역할은 내 밑으로 생성되는 포도송이를 나의 가지와 뿌리와 줄기와 이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내가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생길 수많은 파트너들보다 여러분들을 리드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포인트 리더, 그룹장님, 나의 스폰서와 한 몸이 되셔야 돼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마저도 그렇게 일치된 생각과 일치된 행동과 태도를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정말 쉽게 그리고 빠르게 건강하게 성장하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파트너의 상황을 대변하지 않기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지금 예를 들어 제가 김상은 사장님의 스폰서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김상은 사장님이 저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스폰서님, 제가 진짜 리크루팅하고 싶은 언니가 있는데 같이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해서 만났어요. 이 언니를 리크루팅하고 싶대요. 이 언니가 이 사업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대요. 만나서 제가 STP도 하고 보상도 풀고 막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상훈 사장님의 절친인 박재선 언니를 제가 함께 만났습니다. 저희 셋이 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재선 언니가 저의 2대 파트너, 2대 예비 파트너가 되신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에 랑연 라이브에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안내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 박재선 언니께서 LOI 스쿨에 들어오시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날 월요일이 됐어요. 화요일, 수요일까지도 우리 박재선 언니가 랑연 라이브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LOI 스쿨에도 안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김상 사장님한테 사장님 우리 박재선 언니가 안 들어오신다.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얘기했더니 대뜸 우리 김상은 사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재선 언니가요. 랑연 라이브 듣는 시간이 애들을 픽업하는 시간이시래요. 그래서 못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LOI 스쿨은 들어오시겠다고 했는데 그날 또 시댁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못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가 있고 예를 들어 우리 이보영 사장님하고 제가 똑같이 재선 언니를 리크루팅하러 갔어요. 근데 이보영 사장님하고 똑같이 과정을 밟았어요. 또 안 들어오는 거야, 우리 재선 언니가. 그래서 이보영 사장님한테 사장님, 우리 재선 언니가 안 들어오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실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보영 사장님이 저한테 스폰서님,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재선 언니가 그 시간이 하필이면 둘째를 나이다 하는 시간이라서 그 시간에 비디오를 켜기도 애매하고 들어오셔서 집중도 못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재선 언니를 라이언 라이브에 들어오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LOI 스쿨도 제가 금요일 밤까지 얘기했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저한테 시댁 얘기를 하시면서 못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이거 이기에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재선 언니가 LOI 스쿨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 죄송해요, 사무장님. 사무장님은 되게 나쁜 사람 만들었네. 예를 든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 어떤 분하고 협업하기가 훨씬 쉽겠어요? 당연히 이보영 사장님하고 대화하고 파트너를 리드하기가 훨씬 더 재미나겠죠. 그러니까 상음 사장님은 저랑 닫힌 대화를 하고 계시고 보영 사장님은 저랑 어때요? 열린 대화를 하고 계시죠. 우리 상음 사장님은 파트너의 상황을 막 저한테 대변하지만 보영 사장님은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상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자세. 자, 그 다음 이번엔 좀 바꿀게요. 제가 보영 사장님하고 재선 언니랑 셋이 셀 미팅을 수요일마다 하기로 한 거예요. 수요일마다. 근데 화요일 밤 11시가 됐는데 뭐 톡방에 말이 없어요. 우리 보영 사장님이 사장님 뭐 내일 셀 미팅인데 뭐 장소는 어디고 내일 뵙겠습니다 말도 없어요. 근데 목요일날 셀 미팅을 하기로 한 사무장님은 수요일날 밤 11시에 스폰서님 장소는 여기고요. 식사 꼭 챙기고 하고 오시고요. 제가 교재가 챙길 게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스폰서님이 저한테 맨투맨 21일 나가셨는데 그때 과제한 거 가지고 갈까요? 막 이렇게 적절로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라인 방에서 저는 어떤 방에 더 에너지가 날까요? 수요일날 셀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화요일 밤 11시까지 아무 말도 없는 보영사님과의 셀방.
혹은 목요일 날 셀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수요일 아침 11시부터 목요일 셀 미팅을 챙기시는 상임과의 셀방. 어떤 셀방에서 저는 더 에너지가 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명단 라인방 셀 미팅 일정을 주선한 건 나예요. 나의 포인트 리더는 내가 아니어도 이런 셀방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내가 주도적으로 미팅이 있기 전에 미리미리 일정을 챙기고 과제를 챙기고 준비물을 챙기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명단을 미리미리 내 스폰서에게 이야기해서 그 다음 진도를 묻고 답하고 피드백 받고 소통하고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렇게 리더와 함께 다음 스텝을 리딩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시켜주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들 스폰서와 밀착하세요. 내가 알려줄 수 있는 창구가 5평이라면 내 스폰서와 내 리더와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창구는 100평입니다. 내 스폰서가 나로 인해 5평밖에 볼 수 없는 시야를 나의 리더와 스폰서와 함께 밀착하시면 10평, 20평, 100평까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게 리더와 함께 다음 스텝을 리딩하기 위해서 밀착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명단과의 어떤 상황, 진도, 그와의 어떤 지금의 일정, 그리고 셋이 함께 하고 있는 라인방, 셀 미팅 이런 것들을 기민하게 체크하시고 미리미리 피드백하시고 준비하시는 거. 이것만 잘해도 비즈니스는 정말 탄탄대로로 펼쳐지실 거예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단 한 명의 파트너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파트너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는 뭐냐면요. 나의 애정, 사랑, 시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그에게 좋은 시너지는요.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형제 라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사업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혹은 나와 함께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한 명을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선 형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남매를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형제 라인을 만들어주는 스폰서가 가장 좋은 스폰서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파파만입니다. 파파만.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광속 레그 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기깔나는 사업 설명. 누가 들어도 내 데몬스트레이션을 보면, 정말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누굴 만나도 다 결제할 수 있고, 누굴 만나도 지금 AR로 걸 수 있고, 누굴 만나도 다 내 회원으로 만들 수 있어. 이런 능력 있으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있으십니까? 대부분 다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직 경험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누굴 만나도 다 회원으로 만들 수 있고 누굴 만나도 다 내가 사업을 시킬 수 있고 초대할 수 있고 결정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없어요. 저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아직까지는 경험의 부재 때문에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지 않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만들 수 있고요. 파트너의 파트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광속 레그 형성입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이 브릿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광속 레그 형성. 굉장히 빠르게 내 파트너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왜 가능하냐? 자, 이걸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업 설명도 잘 못하고, 데몬도 잘 못하고, 짝짝이도 잘 못 만들고, 뭐 임상도 못 만들고, 난 모든 게 서툴러. 하지만 나 이거 하나만큼은 잘해. 이거예요. 스폰서님, 제가 이런 분하고 인연이 있는데 이 사람 함께 만나주세요. 그러면 스폰서가 묻겠죠? 사장님, 제가 만나서 뭘 해드리면 돼요? 이분한테 빼독을 정말 전달하고 싶은데 이분이 제 얘기를 잘 안 들으세요. 하지만 제가 스폰서님을 굉장히 잘 소개해 놓을 테니까요. 제가 시간을 뺄 테니까
이 사람도 시간도 제가 한번 확보해 볼 테니까요. 스폰서님, 이 사람 함께 만나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스폰서님, 제가 이분한테 꼭 사업 설명을 하고 이분이 꼭 이 비즈니스에 비전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진짜 열정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제가 뉴스킨 한다고도 얘기도 했고, 제가 이런 일을 한다고도 막 얘기했는데 이분이 초대가 안 돼요. 자꾸 이분이 어, 제 이야기가 뭔가 잘 흡수가 안 돼요. 이 사람 같이 만나주시면, 이분 사업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요청 있죠. 이런 직접적인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요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 스폰서와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요청을 아주 많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우리 스폰서님이 바쁘신 것 같다. 두 번째, 이런 것까지 내가 요청해도 되나? 대부분 다 이래서 망설이시거든요. 제가 이거를 종식시켜 드릴게요. 세상에 하지 말아야 될 걱정이 연예인 걱정과 스폰서 걱정입니다. 요즘에 임창정 사건 되게 많이 뜨던데요. 저 내용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임창정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저도 만난 고객이 자기야 그거 알아? 임창정? 막 이러길래 언니 임창정 100억짜리 빌딩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걔가 뭐 몇십억 무슨 주가 조작 사기를 뭐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 살 걱정이나 해요 언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연예인 걱정과 스폰서 걱정하는 게 아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스폰서는 바쁘지 않습니다. 바쁘더라도 내가 새벽 2시에 이 사람 만나주세요라고 하면 눈이 번쩍 떠지는 게 스폰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나의 매니아 소비자로 만들고 싶은지, 어떤 사람을 나의 정말 소중한 파트너로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요청하시고요. 진정성 있게 요청하세요. 그러면 함께 만나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물론 스폰서가 아이언맨도 아니고 만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막 다 일사천리로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의 기회를 만들어 내실 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분을 분명히 시스템 안으로 그리고 매니아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같이 연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 함께 만나 주세요라는 요청하셔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을 함께 만나 주셔야 하는지에 대한 why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스폰서와 아주 긴밀하게 협업하시고요. 협업이 끝난 이후에는 소통을 하셔야 돼요. 협업이 1000% 결과로 이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소통이 있다면 그 소통 이후에 제2의 협업, 제3의 협업을 통해서 피드백이라는 것이 주어질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액션이라는 게 다시 설정이 되면 또 점검이 될 거고 이 5가지를 내가 선순환하게 되면 분명히 내가 요청한 이 사람이 나의 소비자 혹은 나의 파트너, 나의 리더 그리고 아까 제가 맨 첫 장에 보여드렸던 그 포도송이의 가장 상단에 있는 그런 나의 일대 파트너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두 번째 뭐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주 촘촘하게 나의 대상자와 관계, 진도, 그리고 온도, 밀도, 대화, 관심사 이런 많은 것들을 촘촘하게 나의 리더와 소통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의 리더와 적극적으로 촘촘하게 요청하시고 소통하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만드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랑연 LOI 스쿨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광속 레그 형성을 하시길 바래요. 그러기 위해선 절대로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안 된다. 여러분들이 막 몇 개월 혹은 1년 이상씩 걸려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다 숙성시킨 이후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리더만큼 다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 이후에 파트너를 만드실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게 많이 없어도 내가 경험이 작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도 애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게 이 사업이에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나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 나의 리더와 내 스폰서와 내가 소통하고 요청하고 협업하고 피드백 받고 그리고 액션하고 점검하기 때문이에요. 이 관계 설정을 정말 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광속 레그 형성 충분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트립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도 수많은 파트너들이 EVP가 되고 파트너를 만들고 돈을 벌고 그리고 경험을 쌓고 그리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랑연 LOI 스쿨에 계신 170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촘촘하게 소통하시라. 그러면 제가 맨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이 포도송이 이런 아주 탱글탱글하고 저 말단까지 영양분이 깊숙하게 뻗어나가는 이런 아주 아주 건강한 여러분들의 조직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고요. 뒷시간에 이어서 우리 문희성 그룹장님께서 좋은 강의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사업이 어렵다면 어렵겠지만 쉽다면 누스킨만큼 쉬운 게 없거든요. 사실 어떤 일이든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렵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면 좋겠냐면 인정을 하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아 그래 내가 사회생활 할 때도 그랬지. 내가 이 정도는 껌이지. 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지는 사회생활 할 때 내가 이 정도 성공을 할 수 있나? 근데 뉴스킨에서 이렇게 어려운 거는 사회생활 할 때도 어려웠는데 그 대비 결과는 완전 다르잖아.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인정하시고 이러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여기 성공 안 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왜? 내만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하다가 어려우면 그냥 헛짓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결국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제대로만 아시고 또 우리 랑연에는 굉장히 좋은 이러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만큼 보이고 나가져요.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처럼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내지는 1년, 2년 정도 되는 사업자였을 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자신이 없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설마요. 사장님이 강의를 이렇게 잘해 주시는데 옛날에 뭐 말을 못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저는 진짜 우리 엄마 이름 걸고 우리 자식 이름 걸고 제가 맹세컨대 여기서는 조금의 거짓말도 썩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오버해가지고 결과가 좋을 리가 없거든요. 진실을 얘기하고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게 우리 리더들의 덕목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40분은 진짜 있었던 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얘기들만 할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보기에 못하는 것 같진 않죠. 근데 참고로 저는 말을 못해서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줌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저희 때는 사무실이 서면이라, 이 부산의 서면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몇 모이진 않았지만 강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있었나? 그때 제가 강의를 딱 들으러 가면 항상 애프터 할 때 소감을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감을 얘기하려고 딱 앞에 서면 양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양이. 말이 달달달 떨리는 거 있죠. 왜?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말이 떨리지? 뭐 심장이 작나? 이러면서 나 소감 얘기 못 하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지는 오늘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 그냥 짧게 얘기하는 게 다였어요. 그리고 다음 강의가 딱 되면 또 소감을 발표해라 이럴까봐 제일 뒤에 있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 말이나 아니면 뭐 1월 정도 어쨌든 500만 장자라는 걸 달성하더라고요. 말 못했던 저도.
그러면 과연 누스킨에는 어떤 가치가 있기에 이런 결과가 있을까? 여러분이 그 비밀을 딱 알아내신다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밀이 오늘 제 강의 속에 나오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뭐냐면 개인 역량이에요. 개인 역량. 저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말을 좀 더 연습을 많이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대본을 하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아, 저렇게 대본을 잘하고 뉴스킨을 저렇게 설명을 잘하면 나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말도 잘 못하지요. 리프트팩은 맨날 질질질 흘리지요. 이 붓이 떨려갖고 맨날 콧구멍을 쑤시지요. 나는 왜 이럴까?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남들보다 못하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그래, 연습 더 해보면 되지. 저 사람은 5번 할 거, 나는 10번 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이닝을 딱 듣잖아요. 그리고 세미나를 딱 듣잖아요.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 세미나를 굉장히 집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눈은 뜨고 있고 얼굴은 화면을 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재밌어서 들어오는데 또 시간 지나다 보면 잠이 오면 딴 생각하고 집중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오늘 강의 중에 내가 과연 가져갈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까? 저는 진짜 집중을 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40분이라는 시간, 앞에 우리 채연 사장님 40분이라는 시간, 이 두 개 합해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이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들어왔는데 누군가는 비디오를 끄고 있어요. 누군가는 딱 눈을 뜨고요. 그 사람 얘기를 녹화해서 한 번 더 들어야지 이러고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막 메모하면서 적는 사람이 있겠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거예요. 제가 잘했던 거는 깨닫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실력이 있어서 뭔가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죠. 아까 채원 사장님 말씀 말 맞다나, 내가 못하니까 빨리빨리 저걸 만들어야 되겠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과 함께 복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결과가 빨리 올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김태수 박사님 강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김태수 박사님. 그 사람 강의를 들었을 때 진짜 제가 가슴이 뛰었어요. 내가 가슴이 뛰면 내가 저 강의를 했을 때 다른 사람 가슴도 뛰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김태수 박사 강의를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칠판에다 그 사람이 했던 강의 똑같이 흉내를 내다 보니까 오늘날 마이크로 트렌드, 한국사의 최고의 기회, 이런 강의를 제가 막 하게 됐다는 거죠. 말을 못했던 저도.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전에 어떤 걸 먼저 느끼고 이런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냐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왕 듣는 강의, 내 개인 역량이 뛰어나지게 될 수 있게끔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이 안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우리 책을 보면, 우리 레버러지란 책 있죠. 여기 보면 66페이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뉴스킨 비즈니스는 결국 소비자 그룹과 사업 조직의 네트를 확장하는 사업이기에 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접했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눈높이를 진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처음 제가 이 사업을 딱 접했을 때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딱 단언했던 게 뭐였냐면은 리더십이었어요. 리더십 이러니까 리더가 돼야 되는구나. 나는 리더십도 없고 말도 못하고 리프트팩 바르면 내일 질질 흘리 쌓고 강의도 잘 못하는데 무슨 리더십이야? 나는 안 되나 봐. 그럼 한 달에 200~300만 원만 딱 벌면 좋겠다. 그것도 욕심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부담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사업을 할 때 부담스러우면 사람이 딱 하기 싫거든요. 근데 리더십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리더십은요, 한 조직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에요. 그 단체로 하여금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 이러면은 뭔가 자질이 있고 말도 잘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따르는 이도 분명히 리더십의 중요한 일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해하는 순간 팔로우십이 결국은 리더십이 되는구나. 처음에 잘 배우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 벡터의 법칙을 맞추어서 잘 따라가고 그 사람이 제시하는 대로 잘 행하고 하는 것도 리더십이구나. 결국은 이걸 반복하다 보면 그게 습관화되고 그러다 보면 반복은 기적을 남긴다고 그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똑같이 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나도 리더가 되겠네. 이걸 제가 딱 깨달았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이 쉬워지기 시작하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LOI 스쿨을 들으면서 이 사업을 막 하기 시작했거나 내지는 1, 2년 되신 분들은 이걸 딱 이해하시면 돼요. 팔로우십이 결국은 이꼬르 리더십이구나. 자, 그러면 67페이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셀프 리더십은 결국은 스폰서가 제시하는 거, 내가 그대로 그 사람 얘기를 듣고 행하는 거, 그리고 내가 행했던 거를 파트너한테 그대로 복제시키는 거, 그러면서 형제 라인들과 팀을 이루는 거, 그리고 회사가 얘기하는 전략, 그리고 회사가 얘기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거길 따라가는 거, 이게 어우러져서 결국은 셀프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68페이지, 69페이지 한번 볼게요. 69페이지를 보면 주도적이지 않은 사업자와 주도적인 사업자가 있거든요. 사실 셀프 리더십은 누구라도 갖출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무조건 셀프 리더십은 갖출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듣는데 그냥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집중 안 하죠. 그러면 그거는 듣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컴퓨터 지금 웬만하면 만질 수 있는데 처음에는 컴맹이었거든요. 이 컴퓨터를 못하니까 맨날 우리 신랑한테 여보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시간 날 때를 제가 기다리게 돼요. 그러면서 또 깨달았어요. 내가 빨리 어깨 너머라도 컴퓨터를 빨리 배워야 되겠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을 때 빨리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내가 배웠거든요. 마찬가지로 뉴스킨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스폰서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까 최원 사장님 말씀 말 맞다나 여러분이 이거 해주세요 하고 얘기하면 스폰서는 물론 도와줄 준비가 다 돼 있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셀프 리더십도 없고 무조건 스폰서님 해주세요 하면요. 그 사람의 시간과 내가 맞춰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 스스로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주도적인 사업자가 돼야 돼요. 이런 게 있죠. 육아 때문에 그룹 행사, 드림캠프에 가기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육아 때문에 드림캠프에 가기 힘들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드림캠프에 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해낼 거야. 꼭 하고 말 거야. 꼭 가고 말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요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이거는요 정확하게 입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랠리를 갈 때 이번에는 갈까 말까 고민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절대 이 자리에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업은요 직급별 요구 능력이 있거든요. 아까 최원 사장님 말씀하셨죠.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리고 내가 못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직급별 요구 능력이 있고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직급이고 내가 지금 해야 될 내 포지셔닝은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팀이 이런 걸 각자가 잘했을 때 내 능력은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직급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브랜드 레프리젠티티브 이제 막 사업자가 된 사람부터 저처럼 프레지덴셜 앰버서더
PA까지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처음에 저도 브랜드 레프리젠테티브부터 시작을 했겠죠. 여러분처럼.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아, 나는 이것만 열심히 잘하면 되겠구나 를 깨닫고 그것만 계속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리크루팅과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이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는 초대를 해야 되고,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우리 회사에 대해서 진짜 버겁게 가슴 뛰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설명할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들었을 때 내가 가슴이 뛸 만큼 자부심이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돼요. 트레이닝은 훈련이잖아요. 그죠? 내가 아는 만큼 진짜 이 사업은 앞으로 나아가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구선수, 축구선수가 있죠. 그 사람들 잘 나가는 선수들 생각했을 때 손흥민을 생각해 봅시다. 손흥민이 지금 아시아에서 최고의 선수로 부각이 되고 지금 전 세계 몸값이 비싸다고 하는 선수로 막 우뚝 서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답을 알고 있어요. 뭘까요? 열심히 훈련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쓸데없는 기술을 터득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했어요. 그리고 손흥민 씨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얘가 혹시라도 다른 기술을 가르치면 이걸 집중 안 하고 겉멋만 들까봐 요것만 교육시켰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진짜 내가 요것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트레이닝이에요. 오늘 같은 LOI 스쿨 한 번 듣고 나 다 들었다. 손흥민 선수가 몇 번 훈련하고 나서 나 이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어 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도 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안다고 자부하지 말고, 내가 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알지만 계속해서 듣는 거. 이게 우리 사업에서 굉장한 개인 역량의 덕목이에요. 그리고 리크루팅과 트레이닝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이그제큐티브 파트너나 브랜드 앰버서더가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관리 능력은 어떤 거냐면 시간 관리, 돈 관리, 사람 관리, 조직 관리거든요. 그래서 LOI 스쿨을 주재하는 사람, 내지는 랠리를 갔을 때 스텝을 하는 사람, 내지는 팀에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중간 직급자죠. 이 사람들은 이미 리크루팅이나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갖춰진, 개인 역량이 갖춰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했을 때 내 조직뿐만 아니라 형제 라인까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이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루비가 되고 이그제큐티브 파트너가 되고 브랜드 앰버서더가 되면 관리 능력을 갖춰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크루팅과 트레이닝을 계속 하다 보면, 개인 역량을 갖춰지다 보면 관리 능력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리더가 되고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앰버서더나 시니어 브랜드 앰버서더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화의 능력이 생기고 위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됐거든요.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저 이해 못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이해했냐면, 저거 되면 저거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리더가 되면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구나. 대화가 잘 돼야 되겠네? 말을 잘해야 되겠네? 위임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개인 역량이 만들어지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리더가 되면 리더십은 생기는구나 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처음에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것처럼 처음에 잘 배웠던 게 결국 리더십을 만들어내는구나를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PA가 되면 리더가 되고 사람들이 리더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리더십이래요. 내가 리더라고 어깨 꼭 넣고 내가 PA니까 나 이제 리더야, 나 리더로서 인정해줘,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사장님 진짜 존경합니다,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리더십은 처음부터 잘 갖추어진 개인 역량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막 조직을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조직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내지는 조직이 없어져서 본인도 그만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뉴스킨이 그렇게 좋다는데 왜 저 사람은 피해가 되는데 없어졌어? 이걸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LOI 스쿨을 잘 듣고 나면, 잘 배우고 나면 스스로가 그걸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 조직이 이렇게 직급별 요구 능력이 없었구나. 체계가 없었구나. 그렇게 팀워크가 없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뉴스킨 제품이 좋고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그냥 운 좋게 피해까지는 갔는데 결국 그룹이 없어지고 본인도 없어졌구나. 그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시작하셔야 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뉴스킨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면 뭐라고 하냐면 뉴스킨이 그렇게 좋다면서 왜 그래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뉴스킨은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잘못된 건 뭘까요? 내가 잘못 배워서 내지는 내가 개인 역량을 잘 갖추지 못해서 결국은 나 때문에 뉴스킨을 욕먹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레지덴셜 앰버서더가 되면 간접적인 회사 경영까지 참여하면서 회사와 업계를 나란히 하고 회사는 우리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고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의논하고 그리고 참여하고 그리고 회사의 일원으로서 많은 결정을 내리게 하고 하는 게 바로 뉴스킨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뭘까요? 네, 리크루팅과 트레이닝만 열심히 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는 팀에서 다 알아서 하고 여러분은 그 팀에서 하라는 것들을 시스템을 활용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이런 걸 여러분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참 해나가고 있으신 분들도 한 번씩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직급별 요구 능력이나 전화번호부를 한 번 더 생각하신다면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시면요. 요것만 하면 되네 하고 그림이 딱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화번호를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가 75페이지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전화번호부를 먼저 알려줍니다. 이게 비유하는 내용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비유했을 때 이해를 굉장히 빨리 합니다. 사실 뉴스킨 사업이 여러분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때까지 내가 배웠던 분야가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전화번호부를 비유해서 이해를 딱 하시잖아요. 그 순간부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쉬워지기 시작하고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가 딱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화번호부를 한번 적어보세요. 자, 75페이지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읽어볼게요.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내게 어떤 역량이 부족해서 사업이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서 부족한 역량을 채워 넣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전화번호부를 딱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하는 게 딱 보이면서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뉴스킨 사업자라면 9가지의 기초 역량을 체크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움으로써 원하는 위치까지 성장하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뒤에 부분이 전화번호부에 다 스며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화번호부로 다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여러분 전화번호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뭘 해보세요라고 하죠. 그러면 해보세요. 진짜 적어라 하죠. 적어보세요. 근데 적으세요 이러는데 가만 말똥 눈만 이러고 있어. 이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뭘 해보세요 이러면요 진짜 해보는 습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화번호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같이. 자, 전화번호는 SK도 있고 LG도 있고 KT도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전화 기지국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선택을 했을 때 SK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LG도 선택할 수도 있고 KT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요. 내가. 그게 마이 스토리예요. 마이 스토리. 왜? SK를 하니까 이게 통신사가 너무 잘 터져. 그래서 SK를 했어. 그 마이 스토리. 내지는 KT거든요. 저는 KT를 하니까 우리 식구 3명 묶으니까 가격이 엄청 할인되더라. 저는 그래서 KT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마이스토리로 삼으면 되는데, 그렇듯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은 하는 회사나 허벌 하는 회사나 아니면 누스킨이나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어요. 국번을 여러분이 선택했듯이 뉴스킨을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이게 스토리가 돼야 돼. 내가 왜 이 사업을 했냐면 내가 이걸 쓰고 여드름이 너무 좋아졌어. 내지는 TRM를 먹었는데 살도 빠졌지만 내 건강이 너무 좋아졌어. 이 선택한 이유가 마이스토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국번 중에 앞번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대리점에서 고객님 1, 2, 3, 4란 번호가 있어요 라고 나한테 주어지는 것 맞죠? 그렇듯이 앞번호에 해당하는 것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회사, 제품, 보상, 지금 국번이 4자리니까 비전,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드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뉴스킨 사업을 할까 말까 내지는 하다가 그만둘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치를 몰라서예요. 뭐냐 하면 회사 제품 보상에 대한 이 가치를 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밖에 나가서 이 사바 세계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회사를 차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 그리고 지금 에이즐락과 같은, 그리고 지금 저는 뉴질랜드 좀 이따 가거든요. 너무 가슴 뛰는 게 뭐냐면 지금 그 뭡니까? 웰스파 아이오라 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바디 아이오가 아니고 웰스파 아이오를 하루 동안 체험하게 한대요. 그럼 저는 그게 너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여러분요 꿈도 못 꾸는 데다가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10원 하나 투자하셨습니까? 투자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여러분 걸로 주어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게 뭐냐면 사업 미천이거든요. 그리고 대리점 갔더니 뒷번호는 뭐라고 합니까? 고객님 뒷번호는요 고객님이 선택하세요 이러죠. 그렇듯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컴퓨터에 하드웨어는 있는데 내가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드웨어를 내가 주어진 것처럼 받았는데 여러분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애용, 추천, 설명, 후원 이 4가지예요. 앞에 하드웨어는 사업 미천인데 여러분이 이 사업 활동 미천은 내가 아는 만큼 미천이 두둑한 만큼 앞으로 나아가져요. 저는 그걸 깨닫는 순간 배우려고 집중을 했었거든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배우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 거라는데 내 활동 미천이 결국은 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데 왜 욕심을 안 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LOI 스쿨 들어오라니까 들어오고 미팅 들어오라니까 들어오고 이거 여러분 거라면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들어와야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미팅이나 데몬도 내 걸로 만들고 빨리빨리 사업 설명하는 것도 내 미천을 빨리빨리 만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애용 추천 설명원 있죠. 이거는요. 소매활동 그리고 사업 전개거든요. 자, 이거를 보면 여기 마이스토리가 또 나오죠. 저는 180도가 처음 나왔을 때 언니 피부를 보고 언니야 너무너무 좋아졌네. 언니 뭐 썼는데 180도인가 360도가 나온단다. 이거 8월 달에 나온다는데 이거 언니 써봐. 그리고 제가 그 추천을 받아서 쓰기 시작했고 2001년도에 대리점이 됐어요. 저는 2001년도 그렇게 해서 그걸 애용을 했는데 동생이 보니까 어때? 삼성에 다니는 동생이 피부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걔는 월급의 반을 피부과에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동생아 너 180도 써봐봐.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써보고 언니도 피부 좋아진 것 같은데? 이러고 얘가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좋으니까 추천이 되더라고요. 또는 내 친구가 나한테 네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는데? 내가 언니한테 물었던 것처럼 이거 썼는데 너무 좋아졌어. 그리고 조금씩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커미션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180도를 빨리빨리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겠다. 이러고 시작을 했던 게 첫 스타트였거든요. 이게 사업인지도 몰랐고요. 그냥 팔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느끼고 배우고 네트워크를 이해하면서 이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트레이닝을 받고 그리고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또 후원하기 시작했고 이 반복, 끊임없는 이 4개의 반복. 여러분 이게 복잡한가요? 아니에요.
다른 사업은요, 이거 말고 많은 것들 원합니다. 네가 연구해봐. 네가 개발해서 이걸 가지고 와봐. 브리핑해봐. 막 이러죠. 근데 누스키는요, 내 가르쳐 줄게. 가르쳐 준 거 애용 추천 설명 후원 쓰고 추천하고 설명하는 거 딱 요것만 해. 그리고 설명 요구한 거 네가 그대로 후원해. 이게 다거든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게 9대1이 되고 1대9가 되고 5대5가 돼요. 비율은 상관없어요. 근데 애용 추천은 1로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설명 후원을 9로 하겠죠. 근데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은 애용 추천을 9로 하고 설명 후원은 1 정도 하겠죠. 하지만 0대 10이 되거나 0대 빵이 0대 저쪽이 10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업의 모든 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림이 딱 그려지더라고. 아, 그러면 난 열심히 애용하면 되겠네. 내 임상 만들면 되겠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추천을 제대로 해주면 되겠네. 이러면서 사업을 전개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업 전개 중에서도 리크루팅과 스폰서링이 있어요. 리크루팅과 스폰서링. 그러면 리크루팅은 뭐냐면 초대하고 내가 이제 직급이 가야 되고 그 사람을 또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 리크루팅을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파파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 활동을 해야 되고 사업 설명을 해야 돼요. 초대 활동은 C가 있죠. 칭찬, 호기심, 통제, 전념. 예, 내가 칭찬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통제하고 전념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저는 10년 만에 리크루팅한 사람도 있고요. 20년 만에 리크루팅한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칭찬이라는 걸 잘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걸 되게 좋아라 하더라고요. 근데 초기 사업자 때 우를 범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 만나면 자꾸만 누스킨 얘기하고 뭔가 자꾸 누스킨 팔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걸 꺼려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 얘기 많이 들어주고요. 칭찬 많이 하고 지금 이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업 설명은요. 내가 못해도 돼요.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나는 사업 설명 못하는데 나는 말을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떨리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트레이닝을 딱 받으면서 용기가 났었던 게 아 내가 직접 안 해도 되네. 그냥 초대만 하면 되겠네. 내지 우리 스폰서님한테 부탁해서 이 사람과 연결만 잘 시켜도 되겠네. 여기서 중요한 게 티업이에요. 여러분. 아까 최연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파트너 후원을 가려고 하는데 인바디 측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걱정이 되니까 같이 가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방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 그러면 한 명은 애 보면 되겠네요. 딱 이렇게 글을 써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제 단톡방 말고 개인적으로 사장님 빨리 이거 내리고 그렇게 티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그 사람이 고마운 줄 알지 내가 그럼 애 보는 엄마밖에 아줌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딱 내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했다가 스폰서 여기까지 오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쓰니까 그 뒤에 소비자가 죄송해요 제가 괜히 번거롭게 하는 거 아닌지 이렇게 딱 글을 쓰더라고. 그게 사람이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걸 그대로 읽었다면 애 봐주러 오는갑다 그렇게 하면서 내 말이 그 사람한테 먹히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부터. 그래서 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스폰서링은 트레이닝이나 카운셀링인데 트레이닝은 내가 직접 티처가 돼서 내가 이렇게 가르쳐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주제를 못하면 사람들을 가이드 하셔도 돼. 오늘 LY 스쿨 있다. 이번 주는 최은 사장님하고 문희선 사장님이 팀의 트립을 가는 바람에 먼저 바뀌어갖고 한다. 여러분 그 가이드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저는 너무 답답한 게 팀들이 보면요. 그걸 잘 해가지고 자기 파트너들 파파만 내지는 예비 파트너 예파 막 가이드 잘해서 같이 들으러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본인조차도 안 들어오지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걸 깜빡하고 어머나 몰랐어요. 어머나 스폰서님이 다음 주 아니에요. 이런 분이 기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분이 사업을 한다고 안 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게 스폰서라고 모든 걸 다 알려줘야 되고 이러면 여러분 그게 복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도 파트너한테 그대로 당한다니까요. 왜 이걸 안 가르쳐줘요? 끝까지 가르쳐줘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리더가 돼도요 계속해서 노동 수입을 벌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사업은요 이걸 제대로 복제하고 그 사람이 제대로 복제해서 내가 없어져도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진짜 레버러지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처음부터 내가 잘해야 돼요. 내 파트너가 없을 때부터. 그래서 이 가이드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운셀링은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윌, 내가 이렇게 합니다. 너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이걸 잘 보여줘야 되거든요. 내 파트너 오면 할게요. 내지는 내 파트너 오면 그때부터 잘할게요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그 기세는요,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죠? 회사 딱 취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빨리 성공을 하고 승진할지 안 할지를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거기에 경비원 아저씨래요. 그 아저씨가 딱 보면요, 아, 저 사람 빨리 승진하겠네, 못하겠네. 뭐부터 봅니까? 딱 자세부터 본대요. 그 사람이 빨리 출근하는지, 헐레벌떡 하는지, 그리고 정장이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 뭐 그리고 잘 차려 입었는지가 아니라 깨끗하게 입는지, 이런 것들 딱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승진 빨리 하겠다, 그렇게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파트너가 오면 잘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딱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그때부터 잘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진인사 대천명이거든요. 진인사가 진짜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이게 진짜 있다라는 걸 믿고 의도적으로 노력했을 때 결과는 굉장히 빨리 온다라는 걸 여러분께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내용 안에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얘기 드릴 게 뭐냐면 이거예요. 회사가 우리에게 주는 성공 공식이 있거든요. 회사는요, 진짜 그 어떤 회사보다 정말 위대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생존하는 거거든요. 만약 이 회사가 이렇게 위대하지 않다면요, 벌써 그만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왜 누스킨 사업자들은 호텔 가면 비누를 안 쓸까? 호텔 가면 치약을 안 쓸까? 그 사람들이 미쳐서? 아니에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누스킨은요, 거대한 사업 기회와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최상의 제품을 최고의 업무 지원과 함께 지원하는 것이 회사 성공의 정도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잖아요. 이번에 웰스파 아이오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약간은 들었는데 좀 지금 티멜트 트리 가면 진짜 많은 것들을 찍어서 여러분 방에다가 막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 리더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뛰어요. 만약 이런 게 없다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까? 경영학 석사 과정에 어떤 게 나오냐면 S곡선 이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어떤 회사도 잘 나가다가 성장기가 있으면 정체기가 무조건 온다고 합니다. 그게 경제학에서 배우는 이론이에요. 근데 뉴스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도 정체기가 오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요, 정체기가 올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같은 사업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물 만난 고기들이에요. 절대로 포기할 일이 없고 계속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E가 있죠. E는 뭐냐면 우수한 사업 지원이에요. 제곱이 돼 있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특히나 우리 랑영그룹은요, 사업자 성공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S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이렇게 LOI 스쿨이나 아침에 랑연 라이브 이런 시스템이 다른 타 그룹에 있나요? 내지는 다른 회사에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그룹 자체에 들어와 있는 것부터 나는 이미 50%는 가지고 들어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요, 여러분 그만두기가 굉장히 두려워질걸요. 그때부터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신다면.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10이라는 점수를 꼽한다면 C는 뭐냐? 개인적인 전념이에요. 개인 역량. 여러분이 얼마만큼 전념하느냐. 커미트먼트. 왜 혀가 안 돌아갑니까? 상관없어요. 그래도 100만 장자 된다니까, 여러분. 500만 장자가 된다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1만 전념을 해. 그러면 시스템이 10이라도 랑영그룹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1밖에 전념을 안 해. 그럼 어때요? 답은 10밖에 안 나와요. 9다 만약에 랑연이 1이면 9, 1은 9,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점수를 대입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9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지금 내가 양심이 찔릴걸요? 나 이밖에 안 돼. 내가 과연 이거 많이 하고 있나? 나는 9에 9를 해. 이 사람은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신 있게, 양심이 찔리지 않게 나는 9점을 넣을 수 있어. 나 그만큼 전념하고 있어. 이 사람 100% 성공합니다. 그럼 99, 81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상은 절대 숫자가 안 나오죠.
근데 왜 100만 장자, 1000만 장자, 2000만 장자들이 있을까? 이거는요, 바로 T에 답이 있습니다. 훈련된 조직력, 팀워크. 지금 우리가 그 조직력들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조직력 때문에 더 확장되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성공학은 전념하는 자가 리더가 될 수 있다. C에 몇 점을 곱할 것인가? 조직 성공학은요, 체계화된 교육과 훈련이 성공을 가져온다. 아침에 우리 랑연 라이브 얼마나 체계적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LY 스쿨 얼마나 훈련된 조직이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노력하는 개인과 이런 훈련된 조직, 그리고 시스템, 이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엄청난 성공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복제예요. 누구라도 따라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주재할 수는 없지만 누구라도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귀가 있으니까 듣고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게 바로 레버러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레버러지. 크게 확장했죠.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컴맹인 내가. 이게 뭐냐? 반복은 기적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라고 마음 먹고요.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뉴스킨 사업이에요.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사업은요. 어렵다면 어려운 게 처음 하니까 어려운 걸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걸 반복하다 보면 이내 익숙해지고 사람과 관계하다 보니까 상처받는 일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있고 팀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과 팀에 들어왔다는 것조차 여러분이 거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팀 안에 50%는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높다. 그래서 절대 포기만 안 한다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뉴스킨 사업입니다. 여러분 용기 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